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기 코끼리의 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둘째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근데 사실 그렇게 저학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똥에 관련된 시리즈로 책을 여러 권을 가져가서 그 책을 읽어줬었던 기억이 나는데, 워낙 그 선행학습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림책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할까? 아니 저건 유치원들이나 읽는 거를 읽나라는 그런 비슷한 표정으로 그 굉장히 당혹스러워했던 그런 상황들이 기억이 납니다. 좀 안타깝죠, 사실은. 그림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근데 보면요. 뭐 3세, 6세용이라고 이렇게 또 EQ북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이거 참 오픈 현실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그림책을 출판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0세부터 100세까지 보는 게 그림책이다. 왜냐하면 이 그림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가분의 어떤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림책 중에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무거운 주제들을 아주 유니크하고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전쟁에 관한 그림책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거는 이제 기회가 되면은 꼭 읽어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프랑스 작가셨는데, 제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꼬맹이가 자기가 옷을 입었다고, 그러니까 누드로 다니는 거예요. 나는 이 누드의 옷을 입은 게 나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학교, 유치원인지,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전담제라고 그래가지고, 그 1학년서부터 고학년까지 쫙 한 담임이 맞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사실은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맞고, 그러니까 사람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1년 갖고는 택도 없죠. 그래서 이제 그게 6년, 4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부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 수십 년은 그렇게 맡아서 그 아이의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인스트럭션 해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잖아요. 사실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아이들의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재능을 발췌하고 끄집어내주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런 그 우리처럼 이렇게 사설 학원이 난무하지 않고요. 모든 걸 다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뭐 발레,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학교도 거의 무료, 거의가 아니고 무료일 거예요. 무료. 독일도 그렇죠. 독일도 그렇고. 그 택시 운전기사, 파리의 택시 운전기사에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참 이 복지국가가 되려면 사실은 그런 부분을 빨리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그렇게 되겠죠.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근데 길게 서문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도노 에이코가 글을 쓰고 그림은 사사키 요코가 그림을 그렸대요. 출판사는 직영사입니다. 이게 책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 책 관리를 엄청 잘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전원주택에 산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습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습기를 이렇게 조절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방습제 같은 제습제가 없어가지고 그걸 안 해가지고 그때 이제 책이 이렇게 많이 망가졌어요. 여기도 보시면 2000년 4월 21일 금요일 이렇게 해놓고 아가를 몹시 그리며라고 이렇게,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림책에 제가 신갈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서관이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왕복으로 넉넉 잡고 2시간은 걸렸어요. 왜냐면 이제 버스를 타러 나가고 기다리고 또 타서 가서 또 다시 또 걷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서 한 2-3시간, 2시간 반 이렇게 걸렸었는데, 그때 큰아이 임신했을 때 제가 그림책을 읽는 어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YMCA에서 활동하는 그 그림책 공부하는 동아리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용인 시립도서관을 다녔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제가 책을 보니까 너무나 교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공부했던 시절하고 너무나 다르지 않은, 너무나 똑같은 교과서적인 얘기들이 있으니까 막 되게 답답하고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별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막 노트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딱 오시더니 그림책에 갈증을 느끼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그림책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림책 공부를 좀 했고 재미를 느꼈고 그리고 이제 우연찮게 친정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도 신갈에 살 때였는데 거기 어디라 그래, 풍덕천에 느티나무 도서관이라고 생겼다고 그러더라. 너 도서관 책 좋아하잖아. 거기 한번 가봐라. 이렇게 시작이 돼서 그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무작정 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남편이 이제 출퇴근을 자가용으로 끌고 다녔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할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벌써 20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20년 전. 그때는 여기가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없었어요. 좀 이렇게 뭐 옛날에는 뭐 농사를 지은 게 논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여기 풍덕촌 왔을 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신갈에서 풍덕촌 오는데도 쉽지가 않았어요. 버스를 제가 2번을 갈아탔던 걸로 기억이 되고 되돌아갈 때는 나중에는 도무지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택시를 타고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당혹스러웠던 게 서울에서 살아서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우리 시절에는 그냥 뭐 널린 게 택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만 딱 들면은 알아서 딱 이제 서서 이제 타기만 하면 됐는데 여기 이 시스템은 콜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핸드폰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남편한테 나 핸드폰 있어야겠다. 콜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핸드폰을 구입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DDD도 없었고 공중전화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새록새록하네요. 이게 추억을 더듬는 것이 그렇게 썩 참 기분 나쁘지 않고 좋네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 자체도. 우리 애들은 이 얘기를 통 안 하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느티나무 도서관 갈 때는 애들이 어느 정도 2아이가 다 있었던 상태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정말 웃긴 일이 있었어요. 이제 느티나무 도서관에서 이제 말하자면 어떤 곳인지 제가 잘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정말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로변에 서 있었어요. 근데 차가 멈춘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이 신갈이다 그랬더니 그럼 저 지나가는 길이니까 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타려고 했는데 우리 첫째가 막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겁도 없이 모르는 낯선 사람 그때 생각하면 도대체 뭔가 싶어요. 저는 첫째, 둘째가 다 있었는데 제가 좀 약간 좋게 표현하면 순수한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좀 어리숙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별일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막 그때 좀 우리 아들이 한 5살? 6살? 그 사이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막 뭐라 하더라고요. 어떻게 낯선 사람이 차를 타냐고.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친구들이 뛰어노는 들판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들판 여기저기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하마는 깜짝 놀랐어요. 어디에서 이런 지독한 냄새가 난다지? 사자, 원숭이, 고슴도치도 코를 킁킁거리면서 악어 곁으로 모여들었어요.
어우, 어디에서 이렇게 지독한 냄새가 나지? 무슨 큰일이 났나 봐. 난리네요, 난리. 자기네들은 뭐 똥 안 싸나? 자, 모두 코를 킁킁킁킁 어렸습니다. 이쪽 저쪽을 두리번 찾아보았어요. 저기 들판 한가운데 커다랗고 누런 게 떨어져 있군요. 저것 좀 봐. 똥이야. 굉장하다. 하마가 큰 입으로 말했어요. 누구 똥일까? 악어가 가우뚱하며 말했죠. 코끼리 똥이잖아. 그럴 리 없어. 이건 너무 커. 원숭이는 코를 감싸주고 말했어요. 그럼 혹시 하늘의 똥일까? 고슴도치가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죠. 하늘은 똥을 누지 않아. 하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지만 이따금 쉬는 하잖니. 악어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그러자 원숭이가 하늘은 매일 저렇게 큰 구름을 먹고 사는데 똥도 누지 않을까? 하고 재빨리 말했어요. 맞아. 하늘도 똥을 눌 거야.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들판의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얘들아, 미안해. 그건 내 똥이야. 아기 코끼리가 머리를 긁적이며 달려왔어요. 지금 얼른 치울게. 아기 코끼리는 코로 모래를 퍼올려서 똥 위에 퍼올려 똥 위에다 뿌리기 시작했어요. 잠깐 기다려. 원숭이가 아기 코끼리를 말리며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큰 똥을 누고 싶어. 나도. 모두 다 커다란 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똥을 넣을 수 있지? 그야 많이 먹기 때문이지. 부끄러워하던 코끼리가 이젠 뽐내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래. 누가 제일 큰 똥을 넣을 수 있는지 내일 아침에 시합하기로 하자. 나는 엄마가 주시는 저녁밥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먹을 테야. 나는 반찬까지도 모조리 다 먹을 테야. 나는 먹고 더 먹을 테야. 와, 모두들 야단이 났군요. 집으로 돌아가자 하마도 악어도 사자도 원숭이도 고슴도치도 먹고 또 먹었습니다. 아기 코끼리도 혹시 1등을 빼앗길까봐 열심히 먹었어요. 모두 배가 불룩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모두 들판의 한가운데 모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멋진 내기가 시작됩니다. 하나, 둘, 셋.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짜자잔. 그렇지만 역시 아기 코끼리가 1등입니다. 내 똥이 제일 작아. 고슴도치가 조그만 목소리로 슬프게 말했어요. 코끼리에게 졌어. 하마도 악어도 사자도 아쉬운 듯 소리쳤습니다. 어때? 역시 내가 1등이지? 코끼리는 우쭐해져서 코를 쳐들었어요. 잠시 후에 엄마 아빠들이 모두 들판으로 달려나오셨어요. 너희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아이고 냄새야. 아이고 지독한 이 냄새야. 어른들은 모두 코를 움켜쥐고 말씀하셨죠. 콧구멍을 막으니까 목소리가 모두 달라졌습니다. 엄마 아빠의 낯선 목소리를 듣고 꼬마들은 어리둥절했죠. 어서 치우지 못하겠니? 빨리 해. 누가 제일 빠른가 시합하는 거다. 모두 깜짝 놀라며 자기 똥을 재빨리 치우기 시작했어요. 자, 이번에는 누가 1등을 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리 친구들 생각했어요? 누가 가장 빨리 치웠을까요? 짜자잔! 어머! 1등은 가장 작은 똥을 든 고슴도치로군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1일 회식 할 때 살짝 언급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양면성에서 자기가 주문을 거는 거죠. 긍정적인 코드로.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역시 여러분 아브라카다브라 주문을 외우세요. 곧 그렇게 될지니라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안녕.